안녕하세요. 그리려나입니다. 지금 옥순의 행동에 대한 엄청난 파장이 있고 급기야 유튜브 클립에 방송이 편집돼서 재업로드가 됐더라고요. 근데 지난 방송이야 이미 시청자가 모든 장면을 다각도로 다 봤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앞으로 옥순만 편집되고 순자의 행동만 방송에 비춰진다면 그게 단지 방송의 재미를 넘어서 많은 시청자의 트라우마를 건들 수도 있다는 점, 그 이유를 여초 빌런의 메커니즘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못다한 몇 가지도 추가적으로 함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제가 옥순 관련 영상을 연작으로 올리고 정말 많은 댓글을 받았습니다. 순자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저를 위로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과거 상처받았던 경험을 공유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이번 이슈가 어떤 여초 사회의 암세포 같은 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제 채널 구독자 성비가 여성분들이 70%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또 학창 시절을 거쳐 직장 생활까지 어느 정도 사회 경험이 풍부하고 그게 현재 진행형인 30, 40대가 가장 많다 보니 모두들 이번 이슈에 크게 감정이입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성 대표는 아니지만 여초 채널의 주인장으로서 감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솔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비슷한 상처를 받았다는 피해자들이 속출하다 보니 여자들의 집단은 다 그렇구나. 정말 여자들 못 쓰겠다. 또 이런 일반화가 되는 것 같은데요. 남자에 비해 여자들이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나 시기 질투로 인한 크고 작은 감정 싸움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모든 집단에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일이 잦은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대다수는 평범하고 감정에 휘말리거나 기싸움 하는 데 대한 피로감들이 있어서 서로 조심조심 적당한 선을 지키며 지내요. 또 대부분의 건강한 집단은 누군가가 화제로 올라오더라도 내 할 일 하느라 관심이 없기도 하고 누구 한 사람이 선을 넘으려고 하면 또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 사람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겠다. 네가 이해해. 오해일 수도 있지. 이런 말 한마디가 감정을 가라앉히고 집단의 분위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거든요. 다만 문제는 그런 집단 안에 극소수의 특정 인물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그 강력한 한두 명, 제 인생에서는 2명이었습니다. 강력하게 기억되는 그 2명. 이런 유형은 숫자는 현저히 적지만 존재감은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이런 사람 한 명이 들어오면 집단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거든요. 감정을 흔들고 기류를 만들고 사람 사이에 미묘한 선을 긋고 편을 가르고 누구 하나를 고립시키고 집단의 공기를 장악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그들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그런 일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고도화됐거든요. 그러면 그 브레이크를 걸어 집단을 평화롭고 건강하게 만들던 정의로운 누군가는 어느 순간 타겟이 돼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악인은 굉장히 극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여초에는 어디 가나 존재해. 엄청나게 많아. 라고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한 명은 다수에게 피해를 주고 그 다수는 그 한 명을 피하고 방어하기 위해 수십 명을 상대하는 에너지를 써야 되거든요. 가장 무서운 건 그 사람은 대부분 대놓고 욕을 하거나 소리 지르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초반에는 나의 욕구를 기가 막히게 알아봐주고 공감을 해주고 유쾌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주도하고 호탕하게 장난하듯 넘기고 그래서 빠르게 분위기를 이끄는 리더로 자리매김하곤 해요. 너 그 사람 때문에 진짜 힘들어 보인다. 그건 좀 아니지 않아? 내가 볼 때는 좀 걱정된다. 나만 그렇게 생각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아주 교묘하게 사람의 감정을 어루만져주는 듯 건드리며 누군가를 향한 부정적인 마음을 증폭시키죠. 우리 그리고 쟤.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사람 그리고 눈치 없는 사람. 그래서 공감하는 사람과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 그 평범하던 집단 내에 서서히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눈치 없고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 부류로 분류돼 버리기 위해 전략적으로 멍청 가면을 쓴다고 얘기했던 거고요. 이 구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별 생각 없던 사람들도 점점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평화롭던 집단이 피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던 사람도 어느 순간 관망자가 되거나 동조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집단 안에서 영향력을 가지기 시작하며 분위기가 서서히 병드는 이유는 처음엔 사람들이 악의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처음엔 자기가 가해에 동조하고 있다는 자각이 없어요. 인간은 원래 집단의 공기를 따라가려는 본능이 있거든요.
나중에 인식한다 해도 대세를 거스르는 데는 에너지와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용기가 없어서라기보다 굳이 개입하기 꺼려지고 무엇보다 귀찮잖아요. 그래서 침묵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정의로운 사람들이 앞장서 나서며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슬프게도 사회성이 좋은 사람일수록 굳이 나서지 않고 침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각자 도생입니다. 사회는 동화가 아니니까요. 옥순 같은 유형의 사람은 집단의 흐름을 굉장히 잘 알고 잘 형성합니다. 누가 감정적으로 흔들리는지, 누가 자기 편이 필요해 보이는지, 누가 나에게 의존할 사람인지. 그래서 그걸 빠르게 읽고 사람마다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죠. 누군가에게는 공감으로, 누군가에게는 친근함으로, 누군가에게는 정의감으로. 정의에게는 감정에 공감하고 감정을 읽어줍니다. 여기서 너의 마음 내가 제일 잘 알아. 화나잖아. 질투 나잖아. 열받잖아. 나라면 그럴 것 같아. 내가 더 화가 나. 정의는 부정적인 감정을 키우며 옥순에게 감정적 의존을 하게 되죠. 영호에게는 칭찬하고 그가 듣고 싶은 말을 달콤하게 들려주며 친근하게 다가갑니다. 인터뷰에서도 그 칭찬이 본인의 플러팅 기술이라고 하기도 했어요. 너에게 본능적으로 끌려. 너라는 사람의 세상이 궁금해. 넌 내가 하라는 대로가 아니라 네 마음대로 하는 주관 있는 사람이야. 너의 사회성 부족? 나에게는 전혀 흠이 아니야. 영호는 본인이 가질 수 있는 다른 기회를 잃은 줄도 모르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알아봐준 옥순에게 사랑을 느끼죠. 영숙에게는 정의감으로 다가갑니다.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관찰해봤는데 순자가 너의 기회를 빼앗고 있어. 그건 불공평한 거야. 기회는 공정해야지. 내가 슈퍼데이트권을 따면 양보라도 해주고 싶어. 영숙은 그저 옥순이 나를 응원하고 격려해준다 생각하며 신뢰하고 따르게 됩니다. 순자에게도 그런 방식으로 다가가 봤지만 결국 내 지시에 응하지 않았고 나에게 의지하지 않았고 예상만큼 감정을 폭발시키지도 않았죠. 그렇다면 옥순에게 순자는 더 이상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이자 우리라는 그룹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 공인 커플인 나와 영호의 모습과 달리 오히려 순자가 사랑에 푹 빠진 여자의 모습을 보여줬죠. 경수의 한마디에 웃고 초조해하고 설레고 신경 쓰는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생동감 있게 보였을 겁니다. 그건 지금 옆에 영호라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좋아 죽네? 귀엽네? 하며 찍어 누르려 했는데 내가 언니인데 귀여움 받는 거냐고 뼈있는 말을 던지며 웃는 순자를 본 후 마음먹게 된 겁니다. 옥수는 누가 본인에게 주의를 주거나 제지시키려고 할 때 절대로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대의 제지를 내 기세를 꺾으려는 시도처럼 공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면이 있어요. 미방분을 봤을 때도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옥순이 순자에게 경수가 왜 좋냐, 잘생겨서 좋냐, 얼마나 좋냐 공개적으로 물어봤었죠. 영식이 뭐 그런 걸 물어보냐 했는데 옆에서 그렇게 핀잔을 주면 그만둘 법도 한데 난 그런 거 궁금하거든 하며 멈추지 않고 더 강한 어투로 말을 합니다. 보통 사람은 상대가 불편해하는 게 느껴지거나 그런 지적을 받으면 무의식적으로라도 수위를 낮추기 마련인데 옥수는 내가 뭐? 난 그런 거 궁금해. 궁금하니까 물어본 건데 왜? 오히려 그 순간부터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순자를 빤히 쳐다보며 귀여워라는 말을 반복했을 때도 순자가 내가 언니라고 했으면 그만하라는 뜻인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로 보란듯이 귀여워라는 말을 반복했죠. 보통은 그러다가도 아차 싶어서 분위기를 바꾸거나 멈추는데 옥수는 오히려 그 뒤로 더 여러 번 반복하잖아요. 누가 제동을 걸면 주춤하는 게 아니라 반동으로 왜 내가 멈춰야 하지? 감히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먼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전에 상철과 대화를 했을 때도 상철은 그저 영호와 너가 항상 같이 있어서 내가 다가가지 못한다며 아쉬운 마음을 전한 건데 너가 그런다고 내가 안 붙어있지 않을 거다 라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란 식으로 공격적으로 받아들였었죠. 그러니까 나에게 통제되지 않는 것도 모자라 언니라며 은근히 이래라 저래라 하는 듯 느껴지는 순자의 행동을 두고 나에게 지지 않으려 하고 나의 기세를 꺾으려 하는 공격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기고만장한지 보자 하는 마음으로 한 단계 넘어간 거죠. 언제까지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사랑에 빠진 얼굴을 하고 있나 보자. 얼마나 오래 무너지지 않고 고고한 척 품위를 유지하나 보자.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순자의 평정심을 흔드는 것이었다고 봐요. 옥순이 그 누군가의 감정을 증폭시키고 평정심을 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건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하던 대로 통제하려 했지만 순자에겐 통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노골적인 공개적 무시까지 간 거죠. 더 이상은 견뎌낼 수가 없도록. 근데 순자 입장에서 보면 대놓고 욕하거나 싸우면 차라리 맞받아 칠 수 있는데 내 앞에서 보란 듯이 내 경쟁 구도의 영숙을 편들고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응원하며 우회적으로 나의 의지를 꺾고 그들이 똘똘 뭉친 모습을 보여주며 마치 투명인간 대하듯 합니다. 그 목적을 겉으로는 공격적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너 어디 한번 불편해봐라. 이걸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순자는 지속적으로 굉장히 애매하지만 강력한 압박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표면적인 형태는 누구를 향한 응원이나 격려니까 화내면 예민한 사람, 그렇다고 참으면 계속 당하기만 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사람은 결국 웃음이 줄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의지가 꺾이고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정신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아마도 옥수는 그런 위축되고 기세가 꺾인 모습을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누가 뭐래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기세가 꺾이지 않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순자는 왜 문을 닫거나 자리를 옮겨서 적극적으로 피하지 않았을까? 왜 가서 속 시원하게 한마디 하지 않았을까? 참는 것도 문제다. 근데 여초 집단의 이 미묘한 기류에서 특히 옥순 같은 캐릭터를 상대한다는 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만약에 순자가 다 들리니까 그만하라며 정면으로 들이박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순간부터 판이 뒤집힙니다. 바로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그 모습이 옥순 입장에서 가장 원하는 그림일 수 있어요. 가해자는 드러나지 않았었고 피해자는 흐릿했었죠. 왜냐면 공격이 너무 교묘하거든요. 근데 누구 한 명이 갑자기 예민하게 폭발하는 모양새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격한 사람은 없는데 자폭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이야 방송 카메라로 모든 게 찍혔으니 드러나는 거지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 정도인 줄 모르고 있잖아요. 순자가 참지 못하고 폭발해버리면 혼자 대체 왜 저래? 도대체 내가 뭘 했다고? 경수랑 꽁냥대는 모습 진짜 보기 좋아서 귀엽다고 했을 뿐인데 그걸 꼬아듣네? 룸메이트인 영숙을 순수하게 응원한 것 뿐인데 그걸 훔쳐듣고 혼자 긁혔네? 같은 방 동료끼리 잘해보라고 응원도 못해주나? 예민하게 말을 다 꼬아들어 놓고 날 이상한 사람 만드네? 상대는 빠져나갈 여지를 만들어 뒀기 때문에 내가 문제 제기를 하는 순간 감정적이고 꼬인 미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옥순처럼 워딩을 애매하게 쓰면 상대가 감정적으로 반응할수록 오히려 유리해져요. 상대는 무너지는데 본인은 끝까지 난 좋은 뜻이었는데 하며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순자는 일부러 문을 닫지 않은 채 내가 듣고 있다는 사실만 은근히 인지시킨 거라고 봅니다. 싸우고 싶지는 않지만 나 다 알고 있어. 너희들 나한테 선을 넘고 있는 거야. 그만해. 이 신호를 조용히 보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순자의 선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처세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옥순 같은 사람에게 이런 신사적인 시그널은 아무 소용도 없었지만요. 다만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이라면 아무도 모르게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여기서도 사실 경수 같은 제3자에게 아주 태연하게 은근히 상황을 공유하는 것 정도는 필요했다고 말씀드렸었죠. 아, 여기 방음 너무 안 되지 않아요? 옆방 사람들 소리 진짜 다 들려. 원치 않는 얘기 자꾸 들려서 좀 괴로워요. 이 정도로 판단은 강요하지 않은 채 평소 텐션으로 대수롭지 않게 툭 넌지시 상대의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도록 프레임을 심어두는 겁니다. 그럼 싸움이 벌어지더라도 최소한의 맥락이 남게 되는 거죠. 아무 설명 없이 갑자기 감정이 터진 사람과 그 전부터 은근히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흐름이 공유된 사람은 주변이 받아들이는 결 자체가 다르거든요. 저 사람은 갑자기 왜 저래가 아니라 그때 말했던 그게 참다가 터진 건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런 여론이 조성될 일말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순자가 경수에게 이런 정보를 흘렸다면 크게 달랐을까? 잠시 경수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이전부터 말하길 경수가 뭔가 연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말을 하고 있어요. 절대 실수하지 않으려고 철저히 미리 생각해둔 매뉴얼대로 임하는 것 같다고 느껴져요. 물론 어디까지나 이건 제 느낌일 뿐입니다만 저는 경수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본인 사업체를 알리려는 목적도 무시 못한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본인을 좋아해주는 순자가 고맙긴 하지만 마음이 그리 커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옥순이 순자를 향한 은근한 기싸움을 걸 때 굳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옥순이 순자와 경수를 계속 쳐다볼 때 그게 좀 과하다 싶었는지 옆에 앉아있던 영호조차도 옥순을 보며 의아하다는 듯이 왜냐고 묻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동도 없이 빤히 쳐다보던 옥순이 그제서야 자세를 고쳐앉으며 얼렁뚱땅 재밌다고 이 재미로 낯설 보는구나 하면서 농담처럼 넘겼는데 이 뚫어지는 시선을 순자와 함께 장시간 정면으로 받았던 경수가 그 기류를 모를 리가 없다 생각 들어요. 심지어 순자는 옥순을 등지고 경수 쪽을 보고 있는데 반해 경수는 순자 방향에 있는 옥순과 마주보는 구도란 말이에요. 경수도 옥순을 보며 저기 시청자예요? 라고 농담했을 정도면 시선 자체의 압박감은 인지했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들의 미묘한 신경전을 눈치 못 챘고 눈치챘더라도 순자에게 그 정도의 스트레스 상황이라는 걸 캐치 못했을 수도 있지만 1시간 반이나 지속됐다고 했으니 정말 긴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설사 느꼈더라도 그걸 순자를 보호해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닐까. 왜냐면 개입하는 순간 관계가 무거워질 수도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순자를 보호해주거나 둘이 따로 나가자고 본인이 적극성을 띄워버린다면 순자가 의미부여를 하며 기대감을 품어버릴 수 있겠죠. 우리 그냥 나가자. 신경 쓰지 마. 너 불편하겠다. 이런 식으로 순자의 편을 들고 감싸준다면 순자는 안 그래도 빠져있는 경수와의 관계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될 거고 경수는 그 무게를 감당할 생각까지는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아직도 경수는 시종일관 애매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밀어내진 않지만 그렇다고 확신을 주지는 않고 티키타카하며 장난치고 편하게 대하지만 영숙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며 정작 결정적인 순간엔 책임지는 포지션으로는 안 들어가려는. 사실 제가 경수가 순자에게 마음이 없다고 느낀 가장 큰 이유는 영숙이라는 존재입니다. 영숙과 대화 전이라면 한번 알아볼 마음이 있어서겠구나 하겠지만 대화를 나눠본 후에도 영숙을 선택지로 끌고 가는 것은 많이 의아합니다. 대화가 전혀 안 된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숙을 계속 알아보겠다고 하는 건 사실 정말 영숙에게 마음이 있고 알아보고 싶어서라기보다 순자에게 확신을 줄 정도의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심리가 더 큰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영숙과 고민을 하느라고 선택하지 못하는 거라 말하면 관계 확정을 유예할 수 있으니까요. 경수는 본인이 이미 영숙에게 뱉은 말이 있고 실수하는 것에 대해 매우 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트권이 생기면 본인이 말했던 영숙에게 쓸 것 같긴 한데 이번 주 어떻게 될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예고를 보면 순자에게 쌓인 모든 신체적 감정적 스트레스가 경수 앞에서 터지는 것 같아 걱정도 됩니다. 이번에 파장이 워낙 커서인지 옥순 관련한 영상들이 삭제가 됐는데요. 만약 본방에서 서사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옥순 쪽이 편집이 되고 순자의 폭발만을 보여준다면 그야말로 우리가 정말 사회에서 겪을 법한 은근하고 교묘한 가해자는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피해자의 자폭만 부각이 돼서 당할 만한 사람인가 보네. 이렇게 결론 나버리는 모습을 마주하는 거라 트라우마를 건드리게 될 수도 있어요. 31기 순자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순자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은 정말 없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